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오늘도 지금 부동산 관련법과 또 공수처 후속 법안 등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또 새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분간 경색 국면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전국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이시죠. 네. 나중에는 비가 지금 뭐 경기 가평, 죽전 이런 데 폭우가 나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만은 맨 처음 대전에서 좀 피해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대전이 그동안은 이제 가뭄이나 예. 또는 뭐 폭우의 피해가 별로 없었던 편안한 지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기상 이상 뭐 증상으로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려서 곳곳에 이제 물난리를 맞은, 그래서 피해가 적지 않은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지역구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곳곳에 아주 이제 충북의 경우와 같은 큰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곳곳에 많은 좀 물적 그런 피해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여러 같은 도로나 뭐 이런 데 침수되고, 네, 앞서 제가 이제 조혜진 의원과 전화 연결하는 거 좀 옆에서 이제 들으셨는데, 야당 쪽에서는 속도전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속도전 불가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여야가 같이 이렇게 법안도 다듬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도 매우 불안정하고, 이것이 곧 서민들의 생계나 생활 기반하고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속도를 빨리 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몇 배로 올린다든가 또는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견뎌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 통과와 함께 시행을 곧바로 해서 7월 30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곧바로 지금 적용될 수 있게끔 한 배경은 아마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여러 가지 조금 독주, 심지어는 독재라는 용어까지 써가면 비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여당이 일방 처리를 했다라는 점에 그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럼 야당도 보이콧하고 또 이렇게 거부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법안이 좀 더 완결성을 갖도록,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사전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여야가 합의 안 됐다고 마냥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통합형은 임대차 3법 등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만 키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그 전세 보증금도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몇 배로 올린다고 하고요. 부동산가가 폭등하니까, 그리고 월세로 또 전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전월세 시장이 다 출렁거리고 하니까, 이에 대한 안정을 위한 것이 그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참여가 좀 미흡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속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더 엄청난 타격을 서민들이 입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이 상당히 늦게 됐었죠. 한 달 반쯤 지나서 개원을 했는데. 5월 31일 날 임기 시작이고 6월 5일 날
이제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이유 원구성이 잘 안 됐죠. 여야 네. 합의가 안 돼서. 예, 그랬다가 뭐 한 달 반쯤 돼서 했는데 네. 대통령도 개원 연설을 하고 또 의장님도 했었는데 그날 언론들이 뽑았던 제목이 대통령의 협치 관련 얘기, 의장님의 소통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그거는- 국회 모습 보면은 두 분이 강조했던 키워드하고는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정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집권 여당이나 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그 점을 더 뼈아프게 지적을 받고 아하. 더 두텁게 소통을 하고 또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될 때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부동산 시장이 뭐 쾌도난마처럼 딱 좋은 처방이 나오기가 쉽지 않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있고 또 오래 묶어 있는 또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정에서 마냥 이렇게 지금 야당과의 관계, 지금 8월 하순에 있을 8월 임시국회도 그렇고 정기국회도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들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 지금 급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3법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폭등 투기 세력에 대한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뭐 그런 응급 조치를 지금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와 함께 투기 세력 이게 그냥 공급만 늘려서는 또 안 되거든요. 아까 조혜진 의원은 공급을 늘리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냥 투기 수요를 그냥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늘릴 경우에는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투기 수요도 잡고 또 그러면서 공급도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도 19대 때 하셨던가요? 네, 예, 19대 때. 19대 때 법사위원장 하셨고 또 20대 때 사개특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요. 공수처 관련 보니까 후속 법안이 이제 나머지 뭐 국회법이라든가 인사청문회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규칙은 보니까 애매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장이 기한을 지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됐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제3의 예. 대안을 하는 것은 빠졌는데 애매합니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야 예. 공수처가 이제 구성을 될 수 있고 나머지 그 수사검사들이나 공수처 차장도 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이 추천위원이, 예. 돼야 되거든요. 그 7명의 추천 중에 6명의 추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야당이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적 기구가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법적 기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당의 추천 거부로 비협조로 그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단 규칙의 일이다. 기한은 정했어요, 일단요. 예. 근데 기한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응하지 하죠? 않으면 지금 방법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입법 과정에 기한 내에 그 교수단체 대표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을 대신 하기로 보완 규정을 뒀는데 애초에 그럴 그랬었죠. 경우에는 이제 또 여당이 독주할 수 있다. 또는 공수처가 생길 때 모법과의 야당이 충돌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겠죠. 또 야당이 걱정했던 것이 정권 예. 내 그 앞잡이가 된다. 야당 탄압에 뭐 이런 구실이 된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추천인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면 두 분 모두가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살릴 때 사실은 의장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그 공수처장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협조를 하셔야 된다. 예.
일단 네. 정비가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정도 수준이군요. 예. 네, 네. 네, 지역구가 또 대전이신 만큼 행정수도 네. 이전에도 큰 관심을 두고 계실 것 바로 옆 같은데요. 동네죠, 세종시가. 네, 그렇죠. 당초에 거론되던 국회 분원이 아니고 국회 완전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는 반면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대거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특히 회의가 열리는 날은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능률이나 낭비가 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그 비능률과 낭비를 극복하고, 그리고 입법부와 집행부가 보다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리적 공간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네. 뭐 기재위라든가 국토위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 뭐 과방위, 이런 상임위의 회의만이라도 세종시에 하도록 하자. 그리고 본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내려가서 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다소 이제 국회가 좀 불편하고 좀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헌재 14년 전에 헌재 결정의 위헌을 피하면서 기능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라는 의제를 던짐으로써 예. 사실은 이것은 뭐 국민적 동의를 합의를 이뤄야 될 그 큰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서 실현하되 그 국회 본회의나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확장을 전제로 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지금이라도 예산안과 여러 가지 용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투트랙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여당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른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관련 입법과 더불어서 행정수도 이전 강조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서울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좀 높습니다. 높고 네. 또 야당도 지금 위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 푸는데 개헌 또는 국민투표 뭐 특별법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4년 전에 분명히 그 국회의 본회의 그리고 국회의장의 소재지, 청와대는 대통령, 뭐 이것이 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때는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렸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정파간의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팽팽한 여론 가지고는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 또 서울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10분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선의 중진으로서 당 내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에서 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5선 국회의원이 되면, 당선이 되면 5선 국회의원이니까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그 정치적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예. 이제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선이 됐고 5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5선 중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여야 간에 이렇게 부딪힘에 있어서 거중지간 잘 이렇게 조절해내는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의 중진 의원들, 또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을 좀 귀합을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좀 나서서 지금같이 남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전국의 경색을 푸는 데 좀 역할을 좀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5선의 당선 약속할 때 했던 목표 앞으로 잘 달성하길 기대하면서요. 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